AI하고 의학 기술인데 아마 의대를 가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의대가 아닌 공학을 하거나 물리학을 하거나 다른 전공을 해도 내 전공이 어떻게 의학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206호에서 하고 있고요. 모든 보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대략 30분 정도를 제가 타겟을 했는데 준비한 걸 제가 집에서 연습을 해봤는데 한 40분 조금 더 걸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에 이게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조금 늦어져도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하겠고요. 혹시 빨리 가야 되는 분들은 시간 되시면 가셔도 제가 섭섭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신청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시면 과거부터 초등학교도 계시고요. 인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군산에서 오신 분, 전주에서 오신 분은 많습니다. 숫자를 세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15명, 중학교 1분, 고등학교 10명, 대학과 일반이 11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수업을 시작할까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보통 중학교 2학년 수준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어를 가끔 제가 버릇처럼 영어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잘난 척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맨날 영어로 생각하다 보니까 논문 쓰고 논문 읽다가 그냥 영어 맨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버벅거리면 저 사람이 좀 습관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도 인연인데 나중에 이 중에서 노벨상을 받는 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좌우 앞뒤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한번 해보죠. 친구들끼리 괜찮아요. 주인상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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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람을 아는 것이요. 제가 괜히 시킨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해요. 제가 박사도 받았고 미국도 2번이나 가서 한 번은 텍사스 메디컬 센터라고 하는 데 가서 연구를 했었고요. MD 앤더슨이 되게 유명한 데예요. 이건희 회장이 암 수술했던 건데 또 한 번은 미국 표준과학연구원에 가서 또 연구를 했는데 사람을 알면 일이 금방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 나만 잘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유명한 영화죠. 처음에 1977년도에 나왔어요. 스타워즈. 스타워즈의 원래 취지는 뭐였었어요? 원래 취지? 요거요. 조지 루커스 감독이 원래는 전쟁이 싫어서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를 했는데 계속 전쟁 얘기만 하고 있어. 그 사람도 좋아하니까 또 다른 전쟁 얘기를 하고 있고 반전 영화였어요. 근데 원래는 미국에서 약간의 정치적으로 뭘 시작을 했었냐면 지금 보여드리면 요거는요, 요 스타트rek이라는 영화는 원래는 좀 더 일찍 시작했어요. 1960년대 시작했는데 그렇게 흥행을 못했고 그 다음에 TV 드라마로 했는데 이런 선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우주인들도 좀 나오고 데이터라고 하는 그 AI에 지금 얘기하면 AI에 해당되는 컴퓨터로 나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우주인들도 나오고 근데 되게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미래 과학 기술이 많이 등장을 해요. 와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공간을 접어가지고 날아가는 기술이 나오기도 하고 또 재미난 건 의학 기술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 손으로 접는 네모난 판 같은 거죠.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애플 팻 같은 사이즈인데 쓱 하면 엑스레이처럼 일으키기도 하고. 잠깐 볼까요? 어떤 사람이 행성에서 이제 코로나 돼가지고 이렇게 입대했었는데 여기 보면 컴퓨터가 아주 근사하게 그 당시만 해도 미래의 컴퓨터를 예측하도록 엄청난 스크린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 되게 허접하긴 하죠. 손에 조그만 걸 들고서 이렇게 스캔을 하면 대사를 들어보면 혈액순환도 안 좋고 Packed medical scanner has been a key tool for the science fiction doctors of Star Trek.
from Bones and Crusher to Bashir, played by Sidi El Fadil. 최근에는 저런 기술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과거에 이동용 CT나 운송용 마이크로웨이브 초음파 장치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이 대사가 좀 작게 나오는데 대사를 잘 들어보면 이 꼬마 사람이 지금 식물인간처럼 기절해 있는 상태인데 감압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머릿속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솟으니까 지금 우리가 늘 하는 것은 감압수래요. 구멍을 내가지고 피를 일단 뺀 다음에 압력을 맞춰주면 뇌가 안정화된다. 그러니까 이 미래에서 온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치료하다니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현재에 있는 의사들을 방에다가 몰아놓고 자기네들이 갖고 온 일단 못 나오게 레이저로 해가지고 신기술 하나 보여주고 저희 완전히 부시기하게 던져버리고 조그만 장치 가지고 어디다 딱 놓으면 현재 뇌에서 출혈이 일어나 있는 부분을 잘 치료를 해서 일어나 그러면 감독님이 시키니까 일어납니다. 네. 지금 보면 굉장히 팬시한 거죠. 반면에 이제 동양화 쪽으로 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이 뭐죠? 저 허준이라는 드라마 보면 저 허준이라는 의사는 되게 화났어요. 뭐 쓰죠? 손끝에 딱 잡아가지고 맥을 짚고 있는 어디가 아프시네요. 무엇을 다루시면 나으시겠습니다. 명이니까 아마도 다 알아냈을지도 모르죠.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병을 맥박이라고 하는 진동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몸속에 들어서 진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진동 소스라고 하죠. 뭐가 있어? 신관이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1분에 몇 번 정도 될까요? 90? 달리기 하고 나면 90이면 조금만 뛰는 거고 좀 줄어가 70. 어르신들이 되면 몇 번 뛰죠? 60. 그래서 1분에 60번 뛰기 때문에 1초에 한 번씩 뛰는 거예요. 근데 그 뛰는 거 통해서 손을 딱 잡아서 집 내려가면서 걸쭉하다, 둥글다, 넓적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넓적하게 늘어났다고도 하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뜯어보지 않고 하는 게 뭐가 있죠? 맨 처음에? 그렇지. 흔들어. 그 다음에 왜? 냉장 맞은 거야. 먹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이용해서 부시지 않고 안에 들어있는 거를 예측해 봅니다. 그것이 사실은 진맥의 원리예요. 그것이 정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명해낼 것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뭘 보죠? 눈동자도 이렇게 봐가지고 색깔도 보고 혀내 미력을 해서 백태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환자의 증상이죠.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양의 일반 의사 선생님들 가가지고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나이와 증상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증상인데 이렇게 어린 친구가 얘기하는 거하고 박사님처럼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그 선생님이 다르게 판정을 해요.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엑스마키나라고 하는 그 인조인간에 대한 이야기. 엑스마키나에서 등장하는 테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튜링 테스트. 이 사람이 지금 구글 같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통신 IT 분야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장님이고 이 사람이 로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직원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 사람이 로봇인지 아닌지 아니면 로봇과 사람이 빠질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걸 튜링 테스트예요. 튜링은 영국의 수학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걸 튜링 테스트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전화를 막 서로 대화를 해요. 근데 그 상대방이
로봇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얘는 한 3학년 수준의 아이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 정도 수준의 로봇이 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어드밴스드 있고 많이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 아까 그 허준하고 그 스타트랙에서 나왔던 보는 거 보면 어쨌든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언어적으로 본다면 보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죠. 그리고 몸 안에 들어있는 암세포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못 보니까 뭘 해요? MRI를 찍고, CT도 찍고, PET도 찍고, 그 다음에 소변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지금 뭐뭐 했어요? 우리가 이미지를 쓰는 걸 다 이미지를 받고, 그 외적으로 화학적인 성분, 전기적인 성분, 기능적인 성분을 다 테스트하는 거라고. 영어 예시도 마찬가지예요. 스캔하는 거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눈, 귀, 냄새 이런 것이 다 파괴하지 않고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진단기술. 그럼 보면 우리가 병이 일단 시작을 하죠. 병의 시작은 보통은 그래요. 집에서 여러분처럼 어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병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디가 부어지거나 아니면 급속하게 굉장히 심한 선천적인 병이 있어서 아픈 것 외에는 쉽게 발현을 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가지고 50이 넘어가면 서서히 이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이 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살이 많이 빠졌어. 갑자기. 아니면 눈 피곤해. 이런 것들. 소변에서 피가 나와. 이런 것도 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징후가 나오면 그거를 병원을 가보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예요? 처음에 청진기 두어 번 딱 해보고 검사를 좀 해보시지요. 그러면 심장이 아프다 그러면 심전기 같은 거 해가지고 맥박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MRI를 찍기도 하고 찍습니다. 그래서 병이 이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서 자, 이 약을 드시면 2주면 나으실 겁니다. 라고 약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2주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죠. 그래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줄어들었으면 잘 낫고 있네요. 안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대사가 뭐라고 표현하죠? 이 약이 아닌 게 있네요. 약을 한번 바꿔보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선생님을 나무랄 수 있냐? 없어요. 왜 그래? 일반적으로 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약. 우리가 보통 요번에 한의약품 굉장히 주가가 바뀌고 암을 타겟해가지고 치료한다고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해보니까 사이드 이펙트 다른 막 생겼어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을 개발, 새로운 약을 개발할 때 시장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고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 약을 같이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제일 쉽고 안전하고 일단 써볼 수 있는 약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면 약을 바꿔봅니다. 방금 전에 들었던 것이 파가니니의 카프리 24번이에요. 파가니니라고 하는 작곡가 아시나요?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는 바이올린 작곡가 중에서는 거의 악마의 작곡가라고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기교를 너무 많이 부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 따라가다가 손가락이 찢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삐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파가니니를 연주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벌렸다가 영구 불포화된 사람들 그 정도로 어려운 기교를 많이 하는데 방금 전에 권혁주라고 하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는 너무너무 잘했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보시면은 11살 때부터요. 차이코프스키 알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펑크예요. 최연소이 독일 필로소퍼 센탈루스 러시아 파가니니 펑크를 유명했어요.
근데 택시 타고 가다가 갑자기 죽었어. 왜 그랬어? 뭔가 병원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약을 먹고 있었어요. 부정맥 약을 먹고 있었어요. 부정맥이라는 뜻은 뭐예요? 한자로 치면요. 전 학생들한테 열심히 한자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명사는요 70%가 한자로 이루어져요. 한자로 이야기를 하면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자로 공부하면 일본어도 되게 쉬워지고요. 중국어도 되게 쉬워져요. 여러분이 한자를 알고 있으면 지금 여러 한글에서 쓰고 있는 정의를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한글로 다 풀어서 있어요. 근데 부정맥은 뭐예요? 정자가 바를 정자가 아니라 정기란 뜻이에요. 정기적이지 않다. 아까 심장 얘기했잖아요. 1분에 1초에 한 번씩 툭 뛰어야 되는데 이 사람 심장은 띡 이렇게 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피곤하다. 그리고 언제 멈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전기를 심어가지고 늘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페이스메이커. 저 달리기 할 때도 페이스메이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심장이 1초에 한 번씩 뛸 수 있도록 그 동반경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동반경절인데가 전기를 심어서 1초에 한 번씩 트리거링 해주는 수술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나 봐요. 약을 먹고 있었는데 역시 안 좋았어요. 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르가다 증후군은 있을까? 부르가다 증후군은요 특성을 한번 보세요. 보고가 된 지 얼마 안 됐어. 1992년도에 유전에 의한 거고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발생을 해요. 또 심장병이 없는 젊은 환자에 샀습니다. 미친 거죠. 심장병이 없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발현할지 몰라. 그런데 급설해요. 물론 권혁주 씨는 부정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뭔가 대처를 하려고 했겠지만 이런 정도에 의한 병이라면 되게 골치 아픈 거잖아요. 특히 이렇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많죠. 여러분 병명 중에 증후군이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잘 몰라요 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면 증후군을 붙여요. 그래서 관상동맥 증후군, 심장에 혈액과 영양분을 산소를 공급해주는 동맥이 3개 있어요. 근데 걔가 중간중간에 막혀요.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안 뛰어 혹은 협심증이 와서 힘들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 관상동맥 증후군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지 쳐보세요. 여러 가지 학설은 있어요. 아직도 정확하게 답을 모르고 있어요. 자, 권혁주 씨 같은 사람이 더 오래 청소를 발효해서 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매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해주고 한 5년에 한 번씩 해줄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겠어요? 개인 이야기라는 것이 필요해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병원을 갔는데 선생님께서 약을 주셨어. 그리고 한번 먹어보죠 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약이 100명 중에 한 85명 정도가 나으면 그냥 약으로서 승인이 됩니다. 그거는 식약처도 마찬가지고 다른 미국에 있는 FDA도 마찬가지예요. 85%. 되게 좋은 약이에요. 85%의 민감도와 85%의 특이도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를 일단 만족시킨다는데 그 민감도와 특이도가 85% 둘 다 만족을 시키는 것은 약은 되게 좋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약이 정말 좋아서 99%의 민감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죠? 100명 중에 99명은 나왔고 1명만 안 낫는 거예요. 1000명 중에 몇 명이죠? 1000명 중에는 10명이잖아요. 100명 중에 1명이니까 10,000명 중에는 100명, 10만 명 중에는 1000명이에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잘하는 게 1위예요. 교통사고 1위 뭐 이렇게 나오죠. 몇 명씩 죽어요? 10만 명당 35명, 40명. 그런데 여러분한테 주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딱 약을 주면서 자, 이 약은 99%의 민감도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먹는 거 기분하고 자, 이 약은 10만 명 중에서 1000명은 죽을 수 있는 약이에요. 느낌을 알겠어요? 그게 통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통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통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근데 100명 중에 1명 안 듣는 약은 정말 신약이에요. 그런 약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아스피린, 뭐 진통제, 뭐 무슨 약 해도 90%를 넘는 약들은 되게 신약이에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10만 명당 1000명이 안 들을 수 있는 약들을 먹고 좋아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개발할 수 있는 약은 무지무지한, 방법도 무지무지한. 그래서 CT나 MRI나 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PET나 이런 작업도 난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많이 저녁도 먹고 이제 일도 같이 해요. 그러면 가끔 고백을 해요. 오늘도 방사선과 선생님, 오늘도 내가 한 50명 정도의 필름을 봤는데 그 중에 1명 정도는, 한두 명은 잘 모르겠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내가 암 검사를 했어. 근데 선생님이 탁 웃어. 눈을 막 부릅뜨고, 야,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그 다음에 다시 찍어요. 첫 번째. 다시 찍어요. 왜냐면 보통은 커트 수를 되게 듬성듬성 찍을 때도 있고, 또는 좀 낮은 걸로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찍어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거 뭐죠? 다른 병은? 돈이 너무 들어 그런데 이게 환자들이 싫어해.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한번 그 채집해가지고 세포를 한번 검사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여기 보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요. 사실은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 개인의학과 정밀의학, 지금 영어로 하면 정밀의학은 프리시즌 메디슨, 그래서 이번에 9대 전략 과제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정밀의학이라고 해서. 개인의학과 정밀의학의 차이는요, 개인의학은 거의 같아요. 근데 개인의학은 한 사람의 DNA부터 이 사람의 성장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요, 어디가 아픈지를 다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하나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겠죠. 오줌에 있어서의 어떤 성분의 수치, 혈액에 있어서 어떤 성분의 수치, 키는 얼마만큼 자랐고, 피부의 탄력도는 얼마만큼 했고, 쉬운데, 그러면 돈이 너무 들잖아요. 각각이 다 따라다니면서 의사한 사람이 혹은 그 연구자가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것이 뭐예요? 정밀의학. 정밀의학은 뭐냐면 이런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보는 거예요. 인구가 우리가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지만 예를 들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5천만 명 중에서 이런 유의 사람들을 샘플로, 표본으로 채집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약 한 5천 명 정도의 사람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요. 이런 류의 사람들, 안경을 끼고 있고 눈썹을 짙고 코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감기약 2.1알 먹으면 낫는다 하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2.1알만 주면 돼요. 더 이상 돈을 안 써요. 그래서 나온 것이 정밀의학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코호트, 많은 무리 군대 같은 많은 사람, 대량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것이 뭐예요? 예방의학이에요. 혹은 예측의학이야. 예방의학은 프리벤션, 막는다는 뜻이에요. 병이 안 걸리게 막아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드시면 운동을 많이 시켜드려요.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면 자꾸 근육도 느슨해지고 병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프리벤티브, 막아주는 건데 그걸 못하면 뭐가 있어요? 예측의학도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 가슴 수술해버렸어. 왜 그래? 자기가 보니까 엄마도 유방암에 걸렸어. 나도 DNA상으로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80% 넘는 거야. 미리 완전히 원인을 차단시켰는 거야. 찬성과 반대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바보 같다는 사람들도 있고 잘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중 되면 아마 요 정밀의학과 예측의학이 많이 발전을 하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발현 인자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첨단 과학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체 구성하는 것도요. 피부부터 해가지고 손상도, 물리적, 화학적, 세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많다는 걸 보여드린 것은요. 제가 이 강의 주제를 할 때 몸에 관심이 많은다, 혹은 의학에 관심이 많은다,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 모든 전공이 다 해당 사항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많은 학문들은요, 결국 어디로 귀결돼요? 우리 건강에 귀결이 됩니다. 만약에 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아까 얘기한 그 예방의학이나 예측의학을 하는데 미리 먹어서 나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제가 보면 한 5대
과학기술, 의학기술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있었는데 보시면요. 자, 마취하는 거, 균이 없이 수술하는 거, 엑스레이 하는 거, 수혈하는 거, 그리고 항생제. 이 외에 너무너무 많은 의학 과학 기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뽑은 이유는요. 너무너무 그 전에 바보 같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기술들이 근간은 원래부터 어디에 있었냐면 에테르라고 하는 것은 화학에서 났어요. 이게 치과 재료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 중반이었겠지만 원래 처음에 시작된 것은 1270년대 만들어서 뭐 했어요? 부자들 파티를 했었어요. 해피 가스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술 먹는 것처럼 저 가스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스마일 가스라고 했잖아. 치과에서 처음 쓰는 거, 그죠? 그럼 파티에서 썼어요. 그냥 한 잔해. 근데 모토니가 가는 의사가 이거를 환자한테 주면 고통이 없을 게 아닐까 하고 응용을 개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학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리스터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그 방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뭐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외과 의사들은 누구였대요? 동물을 파는 도살하는 사람들이 외과 의사였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칼도 좋은 게 많고 잘했어. 이렇게 발라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만한 가운을 입고요. 피를 많이 묻힌 상태에서 수술을 해주면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 마치 상징, 훈장과 같은 상징에서 피를 많이 묻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리스터가 그렇게 안 하니까 쟤는 바보 같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렌트겐 물리학자였어요. 수혈하는 사람 병리학자였어요. 페니실린 세계학자였어요. 의사가 활용을 했지만 처음에 시작은 누가 했어요? 화학자, 물리학자, 의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마취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절을 시켰어요. 아파하니까. 혹은 어떻게 했어요? 재갈을 물리고 했어요. 너무 아파요. 멸균법이 개념이 없었을 때는요. 수술 아무리 잘해도 확률은 반반이었어요. 일단 수술하면 반쯤 사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하는 사람도 렌트겐이고. 되게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거 처음에 이 기술이 들어가지고 손가락 사진을 찍는 것이 당대에 내노라 하는 돈 좀 있는 집안에는 다 하나씩 걸리는 거예요. 지금 초상화 걸린 것처럼. 그래서 방사선을 다 대놨는데 거기에 오래 쬐면 암이 걸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방사선을 막아주는 스카프, 원피스 이런 게 이름이 있어요. 너무 오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되게 참 지금으로 봤어요. 아까 우리가 우주인들 가가지고 앞선 기술 갖는 사람이 지금 의학기술 보면 이렇게 미개한 걸 가지고 수술하는 걸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타임머신 타고 온다면 아이고 지금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수술도 수혈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돌고 있다고 처음에 아는 사람이 1630년 28년경에 하비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피가 돌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처음에 40년대에 동물 피를 넣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야, 이 사람이 약간 미쳐가지고 막 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양같이 순한 동물의 피를 넣어주면 순해지지 않을까? 실제로 넣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적게 집어넣어서. 다행히 살았어. 그래가지고 한동안 살았대요. 살면서 또 여전히 부인한테 나중에 또 지나니까 또 바뀌잖아. 그래가지고 막 또 난폭해지고 또 해야겠는데 두 번째나 했을 때가 또 살았구나. 어쨌든 그렇게 미개했어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사람끼리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래죠. 네. 페니실린이 균을 발견한 것도 되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게 뭐 우연히 창문을 열어놨는데 뭐 배지 위에 녹색이 생겼고 하는 것이 뭐 아니라는 의혹이 있고요. 기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까 우리 밖에서 여기 원 학생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학자가 재밌어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과학자가 늘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
하다 보면 실패가 많이 나요. 잘못된 것이 많이 나요. 근데 그 잘못된 거를 왜 잘못됐는지 열심히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연구를 뭐라 그래? research. 다시 찾는다. 남들이 한 거 이만큼 했는데 나는 그럼 이만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 하는데 왜 잘못했을까? 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의학기술이 이런 사이언스, 과학과 엔지니어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볼 수 있는 MRI도 있고요. MRI 기술도 얘기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뇌에 있는 것도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해요. 안 그러면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CT, 이건 엑스레이하고 같은 건데 조금 더 많이 회전시켜서 이미지를 얻는 거예요. PET, 양전자 발생 간섭 장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요. 이거는 뭐냐면 방사선 동요들을 먹고 포도당에다가 심어요. 그래서 걔가 암 같은 거에 많이 몰리게 해요. 왜 그러냐면 암이라고 하는 녀석은 왜 우리 에어리언 영화 보잖아요. 에어리언 보면은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자기 막 뿌리를 쫙 내리고 막 번식하잖아요. 암세포도 비슷해요. 나는 암세포의 그 기사를 봤을 때 야, 이 몸속에 들어간 에어리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똑같은 세포인데 증식을 빨리 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영양분이 부족해. 지가 알아서 혈관을 막 뻗어요. 그 암세포가 생기는 주변에는 피가 많이 나요. 결국은 그 원리를 이용해서 패트를 만들죠. ECG. 심장이 뭘로 움직여요? 전기신호로 움직이죠. 그래서 전기신호로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TV에서 나오는 삑, 삑 이렇게 나오지만 그거를 이렇게 벌려보면 PQRST라고 하는 각각의 음과 음의 신호, 양의 신호로 분리를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재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모눈종이에다가 그렸어요. 모눈종에다가. 그래서 내가 뛰는 것이 몇 밀리미터면 안전한 거. 그리고 롱큐티 시스템 같은 Q하고 T 간격이 얼마 이하면 안전한 거. 얼음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작부터 끝까지가 한 800ms에서 발생을 하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리거나 그러면 더 길어지거나 느려지거나 합니다. 비슷하게 MCG라는 것이 있어요. 매그네틱 카디오그램인데요. 이거는 우리 물리시간 배웠죠? 전기가 지나가면 자장이 형성이 되죠. 자장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장을 측정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전기를 측정하면 매질을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간질이라고 하는 거 보통 얘기하죠. 간질.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 있어요.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 요즘 안 쓰시지만 땡깡 부리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댕간이 한자로 간질이에요. 일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한식 보고 간질 부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쓰지 말아야 되는 일본 말의 장면인데요. 지금은 뇌전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간질의 원인은, 뇌전증의 원인은 뭐냐면 머릿속에서 전기 신호가 막 발생을 하는데 원하지 않는 전기 신호가 굉장히 세게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굉장히 센 신호로 인해서 온 몸이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그라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빨 딱 물고 쓰러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주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제일 쉬운 방법이 연다, 그 주변을 핵심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아낸다, 그 주변을 칼로 이렇게 해줘요. 마크를. 그러면 거기 뭐가 생기죠? 흉터가 생겨요. 전기가 퍼져나가다가 흉터 때문에 막혀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거기가 손을 드는 데라든가 다리를 드는 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뇌전증은 없어졌지만 걷지를 못하거나 말을 못하거나 이런 것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내는 것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중요한데 매그네토 엔세팔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MEG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 또 자기 신호를 측정을 해서 그 소스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고 가장 조금만 수술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안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스컬, 두개골 연 다음에 패드를 붙였어요. 전기 패드. 이게 굉장히 비싸.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붙여고 기다렸는데 이 뇌전증이 맨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 머리 열어놓고. 힘들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아요.
과거의 기술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도 참 많습니다. 뭐 많이 쓴 것 중에 최근에 나온 것 중 하나도 열을 온도를 이용하는 기술도 있고요. 미래 기술을 보면요, 뭐 심장이 뛰는 원리를 제가 적어놨는데 영어로 되어 있으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죠? 네. 한글로 바꾸면 이렇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약물에 반응하는지 보고 이렇게 기다 아니다, yes, or no 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시술을 하는 거 어떻게 할 건지 본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의사 선생님들 머릿속에도 그런 yes, or no가 계속 있는 거예요. 뭐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책에서 공부했고, 들었고, 실습하면서 배웠고, 이런 여러 가지 백데이터가 있는데 새로 환자가 왔어. 그러면 어디가 아프십니까? 기침하십니까? 가래가 생기시나요? 열은 나시나요? yes, or no 이렇게 가가지고 이 사람은 기다 이렇게 간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진단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AI를 보시면요. 아까 트림 테스트 말씀드렸는데 Same way we look at fossils. 되게 예쁘고 똑똑해요. Hello. How do you feel about her? Oh man, she's amazing. You're impressed. She's amazing. 이 남자가 결국 어떻게 돼요? 여자가 자기 정말 사랑하는 줄 알고 뻐꿔했다가 도망가고 거꾸로.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능가하는, 그래서 엑스 메키나라는 뜻이, 엑스라는 뜻이 사람을 더 능가하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 재미난 영화가 뭐였었어요? 허라는 것이 있어. 이건 뭐냐면 음성 비서 친구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뒤에 목소리가 너무나 멋지죠. I haven't been so long. How would you describe your relationship with your mother? Thank you. Please wait as your operating system is initiated. Hello, I'm here. Hi. Hi, I'm Samantha.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굉장히 여자가 매혹적이고 말도 잘하고 유머도 있어요. 정말 사랑해보고 싶은. 근데 이런 그 기계화하고 특성화, 사람 형성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이런 적절성.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지긴 했지만, 그래서 인공지능도요 크게 두 개나 있어요.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알파고는 뭐만 잘하죠? 봐주면 잘죠. 알파고한테 퀴즈 내면 맞출까 못 맞출까? 못 맞추지. 그래서 알파고는 뭐예요? 예, 약이에요. 근데 만약에 바둑도 잘 주고, 체스도 잘 주고, 퀴즈도 잘 맞추고, 뭐 각종 데이터를 다 알고 있어. 그럼 뭐죠? 강이 되는 거야. 걔는 그때부터는 이제 판단을 해요.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AI를 만들어 놓고 학습을 시켜. 박사님들이 막 앞에 서가지고 처음에는 1대1로 하다가 나중에 두 명이 학습을 시키는데 두 박사님이 의견이 약간 대립했어. 싸웠어. 그러니까 AI가 물어봐. 지금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빨라지고 서로 불쾌한 이상한 악센트의 말은 뭐지요? 감정을 배웠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AI한테 명령을 내려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대체 음식을 플랑크톤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AI가 왜? 헐, 바닷속에 있는 생물수가 몇 개인데 육상에 있는 고작 몇십억 안 되는 인간을 위해서 내가 왜 만들어야 돼? 맞는 말이죠. 그죠?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AI는 뭐 여러 군데서 쓰고 있고요. 제일 많이 아마 여러분이 보신 것, 그 옛날부터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많이 쓰였는데 최근에 부각이 된 뿐이에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부르는 것도요, 하나 인공지능 중에 하나예요. 엘리베이터가 4대가 있어. 그럼 나한테 더 빨리 올 수 있는 거를 퍼칭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많이 썼던 인공지능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답을 얻는 거죠. 뭐 러닝의 배우는 거가 많아요. 머신러닝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초식동물이고 알고리즘은 뭐 육식동물이고 하이 랭크 되어 있는 탑 알고리즘이 있어야지 이제 머신러닝 한다는 얘기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이 수학과나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이 배우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데이터베이스가요, 많다고 쉽까? 안 쉬워요. 언어학을 하시는 분들, 링귀스틱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요. 보통은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걸 아이덴티티라고 해요. 객체라고. 그 안에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속성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사과 그러면 딱 하나만 있냐 이거. 사과가 파란 사과도 있고 빨간 사과도 있고 뉴턴이 만든 조그만 사과도 있고 개사과도 있어.
아니면 뭐 여러 종류가 많다고 부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이 안에서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얼마나 AI가 어려운지를 이제 하나인데요. 이거는 보세요. 잘 안 보이겠지만 2,699명의 환자로부터 약 6만 컷의 MRI 사진을 가지고 겨우 요로만한 답을 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뇌가 뇌출혈이나 아니면 화혈이 생기면 세포가 변성이 돼요. 그 변성을 사람이 일일이 보고서 계속 마크를 한 다음에 여러 사람을 겹쳤어요. 이렇게 쫙 겹쳤어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5년 동안 했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정보가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친구사, 카이로프랙틱, 청룡사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에 있는 지금 물론 카이로프랙틱이 있어요. 근데 의사로 안 해주고 있죠. 친구사, 한약과 가면 침을 놓아주지만 침만 놓는 의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있어요. 이게 최근에 유망한 그로잉하고 있는 막 성장하고 있는 의료 직업들이에요. 보시면 직업치료사, 물리치료사, 홈 헬스 에이드, 집에서 이제 건강 지켜주는 사람, 너스 프랙티셔너. 미국 가면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간호사를 5년 이상 하거나 시험을 합격을 하면 의사 대신 초직을 해줍니다. 거의 의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월급은 한 8만 불 정도 받아요. 의사가 보통 10만 불 이상, 1억 이상 받지만 간호사가 시험을 합격을 하면 한 7천만 원, 8천만 원을 받는 직업이 있어요. 왜 써요? 싸니까. 그래서 보시면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요. 제가 네모나텍스 영어로라 미안하긴 하지만 다 의학 이쪽이에요. 그래서 의료를 보시면요. 의료 기술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료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료 기술에 수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산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전문입니다. 모든 전문.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죠. 수혜자는 우리 모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됐는데요. 여러분이 내가 앞으로 뭘 할까 하는 것을 알아내려면 박사님도 답을 묻죠. 제일 좋은 답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간접 경험밖에 없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할 수 있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책을 읽으시면요. 또 하나는 꿈을 가지세요. 내가 언제쯤에 뭘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그냥 달나라 가볼래? 이건 꿈이 아니에요. 내가 2030년에 달나라에 갈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래도 써놓으면 이루어집니다. 유명한 사람 있죠? 존 고다 들어간 사람이 127가지의 꿈을 가졌는데 40몇 살 해가지고 100가지 이상 나왔다고. 이 사람 꿈은요. 가보는 거였어요. 가보는 거, 탐험해보는 거, 배우는 것도 있었고요. 이 사람 꿈을 때 해보면 이런 것들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도 있어. 되고 싶은 거, 주고 싶은 거. 이 사람 꿈을 보면은 셰익스피어 몇 권이 읽기, 베토벤 연주해보기, 부리를 걸어보기 이런 것들이 꿈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되는 것만 꿈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남을 이렇게까지 하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 언제든지 여러분이 박사님이 되세요. 정말 이 중에는 분명히 한두 분 정도의 박사님이 저 스톡홀름 노벨상 수상해 주는 데 가서 상을 받으실 겁니다. 오드리 헵번이 세계적으로 제일 아름답다고 하죠. 근데 가장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은 어디서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어린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다. 요기베라는 됐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